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범한 우리들이 달려보면 각양각색으로 별 희한한 자세가 다 나오죠. 근데 잘하는 분들을 보면 뭐 독특한 리듬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느린 사람들 보면 저마다 다 다른 이유로 느립니다. 그 느리다는 것의 원인을 따져보면요, 제각기 요소들만 따져봐도 이렇게 많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출도 아니다 보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고 파워풀하게 움직이지, 이런 고민을 16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걸 토대로 완전 몸치인 분들도 바꿔드린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보다 더 디테일한 전자책 내용을 고정 댓글 링크에 정리해뒀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먼저 보셔도 좋고요. 자세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일단 정말 느린 분들 자세의 특징을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막 급하게는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다리 힘은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다리 힘은 하나도 안 쓰고 있죠. 다리 움직이고 있는데 힘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는데 그 다리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다리 힘을 써야 다리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다리 힘을 못 쓴다라는 게 골자인 거죠. 다리 힘을 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리 힘을 강력하게 쓰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점프할 때, 무거운 무게를 드는 하체 운동할 때, 이때 무릎이, 고관절이, 또 발목이 구부러졌다 펴질 때 힘이 강렬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발을 급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각 관절들에서 쭉 펴지는 힘, 파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중요한 다리 관절들이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그 움직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죠. 달리기를 할 때 자세를 잘 잡아야 빨라진다 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체 관절들이 구부러져 있다가 펴진다, 이게 달릴 때 잘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사항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멀리뛰기 하듯이 엄청 세게 펴지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고요, 강력하게 펴져서 몸이 공중으로 띄워진다면 다시 다리를 당겨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붙을 정도까지 올라와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릎이 골반 정도 높이까지 충분히 들리고 땅으로 강하게 차주면서 다시 땅을 밀기 위한 준비, 그게 되고 나면 다시 밀어주는 거고요. 이런 전체 과정 중에서 우선 땅을 뒤로 민다, 이것만 신경 써도 정말 느린 분들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땅을 미는 것 이후의 단계들을 간략하게 훑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요소들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만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땅을 미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전부는 아니다. 자, 이제 어쨌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땅을 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설명이 끝났다면요, 느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세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걸 말로는 정말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달리기를 해온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평생 운동이라고는 담쌌다가 갑자기 운동하려는 비루한 내 몸 상태로는 그걸 따라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니면 자세를 어거지로 따라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자세를 힘있게 멋지게 구현하는 거,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힘이 필요한가, 이걸 분석하고 또 단계별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강 운동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에이 뭐야, 결국 보강 운동 뻔한 얘기하는 거였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보강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 그리고 보강 운동을 얼마나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것인가, 그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모른 상태로 러닝 빨라지려면 보강 운동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저 보강 운동 좋아 보이는데 이게 좋아 보이네 라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에 휩쓸리기만 하고 정작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느린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그런 보강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강 운동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저는 땅을 강하게 밀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민다고 그냥 찜플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 디테일하게 어디를 써서 밀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발을 집중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할 때 다리를 뒤로 길게 뻗고 또 거기서 땅을 밀려면요, 순간적으로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발가락 끝부분으로 온몸의 체중을 다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2m 남짓, 거의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발가락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지금 내용부터는 일어나셔서 한번 따라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단계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몸에 하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달리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벽 앞에 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전체가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요, 뒤꿈치가 떨어지도록 해서 발가락 끝으로 버텨보시는 겁니다. 그 자세를 그냥 버티기만 해봐도 발바닥, 종아리 쪽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고요. 버티는 정도야 뭐 괜찮지 라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뒤꿈치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뒤꿈치가 땅에 붙을 정도까지 내렸다가
발가락이 충분히 꺾일 정도로 높게 들어주세요. 이게 언뜻 느끼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뒤꿈치가 거의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정도까지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잘 체크하면서 20개씩 3세트 반복해 보시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그런 분들은 동작을 빠르게 점프까지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동작 자체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요. 그 힘을 발과 발목 수준에서 강화해 주는 거죠. 이게 양발로도 괜찮으신 분은 한 다리도 해주시고요. 레벨을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기대는 것 없이 한 다리로 점프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발을 써서 버티는 거구나, 이렇게 발을 써서 튀어나가는 힘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미는 감각부터 한번 느껴보시고 그 힘을 강화해 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달려보시면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파워로 튀어나가는 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빨라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단계를 해보면 항상 듣고 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빨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빨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좀 느리네요. 그러면서 이제 뒷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럴 때 느린 것 같아요, 저럴 때 느린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상황을 들어보고 나면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일 것 같아요 라면서 제가 문제의 가능성을 좁히고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곤 하거든요. 그 내용을 일단 짧게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옆으로 빠르게 달릴 때 다리를 잘 밀지 못한다든지, 잘 밀기는 하는데 이쪽 다리가 방해가 된다든지, 충분히 몸을 틀어주지를 못한다든지, 빨리 달리긴 하는데 빨리 멈추지를 못한다든지, 방향 전환이 빠르게 안 된다든지, 뒤로 움직이는 게 느리다든지, 이렇게 스포츠에서의 실전 상황에서 갈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타고나기를 느려서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걸 한탄하면서 비효율적인 연습만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디테일들을 짚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몸에 어떤 곳을 잘 써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것만 해도 달라질 거고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는 보강 운동,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면요, 누구나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자책으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린 스피드와 약한 파워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계셨다면요, 앞으로도 영상들을 통해서 도움이 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